2019년 9월 17일 0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습니다.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고 합니다.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오늘 국내에서 처음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비상조치에 따라서 살처분이 시작됐고 더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현장 연결해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양소영 기자, 지금 어떤 식으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방역 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이곳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마련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은 접경 지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데요.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내려진 직후 방역팀 11명이 투입돼 해당 농장으로 향하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지금은 돼지들을 살처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살처분 작업은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인원 30명과 굴삭기 2대가 투입돼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의 돼지 2,400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해당 농장주의 가족이 운영하는 인근 돼지 농장 2곳에 돼지 1,500마리도 살처분 대상입니다. 보다 떨어진 인근의 다른 농장 8곳에 대해선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열병 확진 판정 직후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이후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에 출입하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전국 양돈 농가 6,300여 곳에 대해서도 일제 소독을 진행하고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관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방역 작업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네,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비상 상황인데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만 감염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네. 그리고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은 높게는 치사율이 한 100%까지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네. 일단 감염이 된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들이 백신이 현재 없기 때문에 네. 더욱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사율이 100% 나온다고 하니까 죽음의 역병이다 이런 별명도 있고 돼지 흑사병이다, 에볼라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그만큼 전염성도 좀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확산 막는 게 지금 뭐보다 시급할 텐데 다른 농가로 확산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구제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공기를 통한 전파가 쉽지 않은 바이러스예요. 공기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바이러스가 오염된 물건이 접촉이 되거나 아니면 아픈 돼지하고 접촉이 돼야만 바이러스가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파 속도는 네. 빠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감염된 축사하고 다른 어떤 축사하고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더 확산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이 바이러스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접촉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역학적인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공기를 통해서 어떤 그 거리상의 물리적인 것보다는 거리보다는? 그렇죠. 그것보다는 어떤 차량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그런 것들이 농장에서 밖으로 나갔거나 그거에 대한 추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5월 말에 5월 30일 날 처음으로 이제 북한에서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상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으려고 정말 애를 네네. 썼는데 네. 결국은 뚫렸단 말이죠.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 시작돼서 동남아시아 지금 유럽에서도 걸렸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그때 먼저 감염됐던 나라들 피해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일단 유럽에 2007년도에 넘어갔던 거랑 유전형이 동일한 것들이 지금 중국과 베트남, 아시아 지역에 다 퍼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유럽에 2007년에 넘어갔던 것들은 아직까지 유럽에 계속 발생 보고가 있고요. 질기군요. 네. 그리고 근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바이러스가 워낙 생존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근절이 어렵고요. 그거랑 동일한 유전형이 지금 중국에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모든 성에서 발생 보고가 있고요. 네. 베트남에도 전역에 지금 발생 보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도 공식적으로 발생 보고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시아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이 특히 이제 전 세계 뭐 돼지고기 공급의 한 절반을 차지한다. 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걸렸을 때 돼지고기 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그러던데 네. 그러면 중국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거하고 또 실제로 추정해 보는 거하고 실제로는 완전히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숫자가 폐사도 일어났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뭐 증거 비슷하게 지금 돈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이 그거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초동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게 확산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당연히 양돈 그 업계에서는 피해가 클 것이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좀 더 넘어서서 악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그 돼지고기가 우리나라에 그 생산되는 생산물 중에 가장 뭐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양돈 농가뿐만이 아니라 사료, 약품, 그에 그렇죠. 따른 유통해서 굉장히 큰 산업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농가뿐만은 아닐 그렇죠. 겁니다. 네, 그죠? 그런 네. 곳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확산이 더 진행이 돼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그러면 돈가의 상승 또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파급력이 상당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감염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또 민감하고 궁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감염 경로를 어떻게 추정하고 있는지 김현수 장관의 발표 내용 잠시 듣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농장을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무창이고 또 멧돼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도 다 돼 있고 또 농장주가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또 잔반을 투입한 농가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른 원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농장주가 또 근로자가 최근에 해외여행 간 적도 없다. 그리고 사육 농장은 무창이다. 무창이라는 게 이제 창문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밀폐돼 있다라는 얘기고 잔반을 먹이지도 않았다. 그런데 걸렸단 말이죠. 이게 보통은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나요? 아까 말씀 좀 보통 해주셨습니다만. 네, 뭐 좀 방역이 취약한 농장들이 걸리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 농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하고 가까우니까요, 네, 파주. 가깝죠. 그러니까 얼마나 네. 조심을 했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역학적인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잔반을 먹이지도 않았다라고 했는데 잔반을 통해서 그러면 감염이 된다는 얘기네요, 보통. 그렇죠. 유럽에 발생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잔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남은 사료. 남은 음식물을 먹었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원거리로 대륙간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네. 대부분 다 잔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잔반 중에 돼지고기가 있는데 그 돼지고기 안에 바이러스가 생존해 있다면은 네. 그것을 돼지한테 직접 먹이는 거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급이하는 거랑 동일한 역할이 되는 것이죠. 바이러스를 바로 먹이는 거랑 그렇죠. 네. 똑같다. 네. 이번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을까요? 지금 뭐 장관은 더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추측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양쪽을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비가 많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멧돼지가 아니더라도 뭔가 오염된 물질이 넘어와서 뭐 그 근방에 환경적인 오염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농장으로 들어가는 어떠한 물건이나 아니면 어떠한 뭐 매개체가 오염된 것을 묻혀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조사하는데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멧돼지 얘기들 많이 합니다. 북한에서 멧돼지가 뭐 철조망을 뚫고 들어왔다, 또 뭐 강을 타고 들어왔다, 심지어 멧돼지 바다에서 헤엄치는 영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멧돼지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 멧돼지나 또는 뭐 죽은 멧돼지의 사체에서 모기가 피를 빨아서 옮길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모기를 통해서 전파됐다는 보고는 현재는 지금 없는 거고요. 거기서 좀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폐사 축의 처리를 잘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폐사 축이 죽은 그렇죠. 돼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왜냐하면 멧돼지가 겨울에 만약에 가을에 감염이 돼서 죽게 되면은 네. 멧돼지는 다 뭐 썩거나 그렇다고 해도 바이러스는 그 겨울 동안을 지나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체에서 계속 바이러스는 살아있다 이거죠. 네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저온에 굉장히 강합니다. 음. 강하기 때문에 네. 멧돼지가 죽거나 하는 경우에는 빨리 그 자체를 처리를 하고 그 부분에 소독을 하고 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단은 가장 급선무죠. 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얼마나 생존력이 강합니까? 돼지열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저온이라 하면 보고상에 보게 되면 냉동하게 되면 뭐 1000일까지도 생존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같이 얼려져 있는군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이제 pH도 뭐 낮거나 높은 상황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산성이요? 유지가 네.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효과적인 소독약에서는 사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그렇고 네. 일단 소독에 좀 집중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시죠. 자, 그러면 어쨌든 무조건 확산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농가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요? 정부에서 지금 급선무로 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지, 오염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빨리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농장을 통해서 나갔던 차량이나 물건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빨리 진행을 하시고요. 네. 그 거점에서의 어떤 뭐 발병이나 아니면 예찰을 진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농가에서 해야 될 부분은 차단 방역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일단 차단하셔야 되는데 농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차량 뭐 아니면 약품 또 사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독을 철저히 하시고 반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독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확한 소독 방법을 사용을 하셔서 소독 대상이 충분히 젖도록 소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살처분하는 모습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죠. 모든 나라가 지금 일단은 살처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조기에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 수의학과 선우선영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